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고급 어휘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죠. 적성과 진로 중에서 취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취업 중에서도 직종에 대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업종 단어를 봤어요. 그죠? 선생님이 업종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조금만 골랐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깜짝 놀란 댓글도 달았었는데 직종도 그렇습니다. 아주 많은 직종 어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만 한번 모아봤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영상 보고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적성과 진로라는 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성격 봤어요. 그죠? 어떤 성격과 어떤 직종이 어울리느냐 보기 위해서죠. 그리고 능력,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 이 성격과 능력과 가치관을 왜 이 주제에서 다루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적성과 진로라는 큰 주제는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에요. 개인의 성격과 능력과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 능력, 가치관에 대한 단어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종류가 있나 해서 지난 시간에 업종을 봤어요. 그러면 업종을 보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네, 진로를 결정해야 돼요. 진로를 결정할 때 그 시작이 바로 취업이죠.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단어가 취업 이 부분에 묶여져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취업 중에서도 직종입니다. 직종. 직종이라고 하면 회사에 들어가서 하는 일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업종은 뭐였어요? 업종은 회사에서 하는 일의 종류죠. 어떤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냐? 그게 업종이고요. 취업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 직종 어휘는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직종이 조금 더 그 개인의 일이다. 업종은 회사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취업 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 직종 한번 단어 알아볼게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 구인 광고 내가 어느 회사에 지원을 할까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걸 수도 있어요. 먼저 경력직, 신입, 인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력직이라고 하면 경력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팀장급을 뽑는다거나 뭐 과장, 대리 이렇게 아주 처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른 회사에서의 경력이 없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력직을 뽑는다 하면은 내가 이제 막 대학 졸업해서 처음으로 회사에 취직하는 거예요 할 때는 이 경력직엔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력직이라는 것은 다른 회사에서 그 관련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그게 경력직이죠. 그리고 신입은 신입과 인턴 이렇게 나누는데 인턴은 완전한 한국어는 아니죠. 영어에서 온 말인데 요즘에는 신입을 뽑을 때 신입 사원이라고 하죠. 네. 회사의 구성원, 회사의 멤버니까 사원입니다. 여러분 뭐 동호회의 멤버는 뭐라고 하죠? 회원이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신입 사원을 뽑을 때, 그 사람을 처음부터 우리 회사 사람이에요 하고 뽑을 때도 있지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우리 회사하고 잘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 한번 일해보고, 그리고 뽑았으면 좋겠어요. 할 때, 그때가 인턴이에요. 정식 회사의 사원은 아니고, 한번 지켜보는 시기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그 신입 사원 모집 광고를 보면 신입 사원 모집 해놓고 인턴 몇 개월 이렇게 개월 후 뭐 정규직 전환 이런 말도 있어요. 인턴을 한 다음에 정규직으로 갑니다. 처음부터 정규직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입사원은 새로 들어온 사원이 신입이고요. 그리고 인턴은 아직 그 회사의 구성원, 사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람 정도? 인턴이라고도 하고 수습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인턴 기간 3개월, 뭐 수습 기간 3개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 단어도 같이 알아둘게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계약직, 정규직, 자유직 있는데요. 계약직이라는 것은 내가 이 회사에 3개월만 일할 거예요. 아니면 6개월만 일할 거예요. 1년만 일할 거예요. 해서 계약직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일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네, 다시 재계약, 다시 계약을 하는 것.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계약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계약 기간이 다 돼가면, 나 내년에 계속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계약직은 조금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여러분 들어보면 불안정한 일자리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안정적이다. 예. 그래서 불안정하다, 불안정적이다 이런 말도 쓰거든요. 계약직은 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러면 정규직은 뭐예요? 정규직은 이제 진짜 그 회사의 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은 휴가도 다 받고 그리고 1년, 2년, 3년 더 오래 다닐수록 휴가로 쓸 수 있는 날짜도 더 많아지고 퇴직금도 받고 네, 내가 이 회사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둘 거예요. 이야기할 때는 그동안 회사에서 일한 만큼 네,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일자리가 정규직이죠.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조금 다른 거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요즘에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인턴 2개월 후 정규직 전환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다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유직은 자유롭게 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유직은 영어로 프리랜서라고도 하는데 한국어로 이렇게 써요. 프리랜서. 프리랜서를 줄여서 프리라고도 합니다. 저 사람 우리 회사 프리예요. 일 잘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 자유직은 그러면 일이 있을 때만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뭐 번역 또는 뭐 통역? 통역도 통역을 할 때만 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번역도 그렇고 뭐 간단한 영상 촬영이나 그런 것도 자유직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만 네, 그 급여를 받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계약직, 정규직, 자유직이 어떤 건지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자리를 선호합니까? 당연히 뭐 정규직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아침에 가서 저녁에 퇴근하고 이거 매일매일 하는 거 잘 못하겠어. 그런 사람들은 보통 프리랜서를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크게 봤을 때 일의 직종의 종류예요. 요거는 경력에 따라서 나눈 거고요. 요거는 계약 상황에 따라서 나눈 직종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하는 일, 회사에서 하는 일을 뭐라고 했죠? 네, 업무, 업무. 회사에서 하는 일, 업무에 따라서 직종을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관리직이 있습니다. 관리직은 관리를 하는 일이죠. 그러면 관리는 어떤 것들을 관리할 수 있어요? 네. 총무부는 크게 돈이 나가고 들어가고 또는 예산의 계획을 세우고 그런 거니까 예산을 관리하는 총무부가 있고요. 그리고 인사부는 사람을 관리하죠. 그래서 누가 지금 능력이 있다, 일을 잘한다, 그러면 다음 승진 때 누구를 올려줄 것이냐, 그리고 신입사원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그렇게, 네, 사람을 관리하는 게 인사부입니다. 경리부는요, 경리부는 무엇을 관리해요?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관리하죠. 그래서 뭐 은행에 돈을 송금하고 월급을 보내주고 하는 것들은 다 경리부에서 합니다. 홍보부는요, 네, 그 회사의 물건, 그 회사의 제품, 그 회사의 서비스를 관리하죠. 그래서 홍보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알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이게 다 관리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막 출장을 다니고 그런 것보다는 회사 안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술직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 기술직이에요. 어, 총무부나 인사부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만 기술, 내가 컴퓨터를 잘 다룬다거나 아니면 기계를 잘 만든다거나 그런 기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술직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만들어내고 아주 어렵고 복잡한 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직종을 기술직이라고 합니다. 생산직은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내가 공장에 이렇게 공장에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쭉 돌아가고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물건이 잘 됐는지 검사하고 어떤 사람은 그 포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과자 공장이라면 재료를 넣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를 뭐 튀기든지 굽든지 해서 이렇게 쭉 나오도록 하는 그런 기계 자체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기술직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가장 맛있을까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직이라는 말도 합니다. 연구직. 네. 그리고 그 연구직에서 연구를 하면은 기술적으로 그걸 딱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기술직. 그런 생산직이라는 것은 그 기계 공장에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쭉 돌아갈 때 서서 물건 검사하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생산직인 거죠. 그죠? 기술직, 연구직, 생산직 모두 필요합니다. 어떤 직종이 여러분에게 맞는지, 그리고 어떤 직종을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영업직, 판매직 했어요. 영업은 영업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영업이 뭐예요?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파는 거죠. 그죠? 이 영업직이라고 하면 보통 회사에서 영업사원을 뽑는다 그러면 막 다니면서 회사의 서비스도 소개하고 또는 물건도 팔고 그리고 우리 회사 물건을 팔지 않던 백화점에 막 가서 우리 회사 물건 이렇게 좋은데 백화점에 넣어주세요. 이런 것들도 다 영업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판매직은 뭐예요? 판매직은 판매만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거. 그러면 백화점에 우리 회사 물건을 넣어주세요 하는 것은 영업직이 하는 거고 그 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판매직이죠. 알겠어요, 여러분? 영업직하고 판매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영업사원 모집하면은 내가 영업을 하러 다녀야 돼요. 우리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곳 또는 사용하고 있더라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막 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거고 판매직은 그 매장이나 가게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판매직이에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에서 일합니까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요. 내근직은 안에서 근무하는 직종이에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 일합니다. 외근직은 밖에서 근무하는 직종이죠. 근데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외근이 많겠죠. 왜냐하면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근데 판매직은 내가 매장 안에서 하는 거니까 내근이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내근은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 안에서 근무하는 것, 외근은 밖으로 다니는 것.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하고 왜 알죠? 그죠? 그 다음에 공기업하고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이거는 기업의 종류예요. 기업의 종류. 직종하고 조금 안 맞지만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하면은 공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은 무슨 공사 하는 거 있어요. 전기공사, 한국전력, 또 수도사업본부, 또는 뭐죠? 주택공사. 요런 공사들은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업이죠. 이거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도로공사 같은 것도 있죠. 한국의 도로를 어디에 놓을 것이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런 공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도 있죠. 이거는 진짜로 아예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이에요. 뭐 시립도서관 이런 것도 공공기관이고, 시청 뭐 이런 것도 공공기관이죠. 그죠? 자, 그런 곳에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은 기업의 크기예요. 크기. 대기업은 뭐 현대, 삼성, LG, 또 뭐 있죠? 뭐 이렇게 애플, 나이키, 인텔 이렇게 구글 아주 큰 기업이에요. 대기업은 크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크고 직원도 많고 지사도 많고, 그러니까 본사와 지사가 있는 기업이 대기업이 경우가 많죠. 어, 뭐 나이키도 미국에 본사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 지사가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대기업은 아주 큰 기업. 중소기업은 대기업은 아니고 중간이고 작은 기업, 중기업이거나 소기업이거나 합쳐서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지금 오늘 직종 자체를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많이 쓰는 단어들만 모았기 때문에 요런 단어들 정도는 다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 읽고 마칠게요. 경력직, 발음 어렵죠? 경력역이에요. 경력직, 신입, 인턴, 계약직, 정규직, 자유직, 관리직, 총무부, 인사부, 격리부, 홍보부, 기술직, 생산직, 영업직, 판매직, 내근직, 외근직,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단어가 너무 많아서 어려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누른 친구들 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안녕.